전쟁의 한복판, 당신은 폭발물 제거 전담 요원입니다. 당신 앞으로 어떤 남자 한 명이 다가옵니다. 그는 다짜고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무엇인지 살펴보니 그 남자의 몸에 폭탄이 가득 둘려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테러범들이 내 몸에 폭탄을 감은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옆에 있던 내 동료들은 아니다, 저건 자살폭탄이라고, 가까이 가면 터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자, 이제는 당신의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 남자에게 가까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물러나야 할까요?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이 1인칭 상황으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조세프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네. 저라면 안 갑니다. 안 가요? 네. 일단 뭐 단답형으로 말씀 먼저 드리면 네. 원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전쟁터가 나에게 부여한 임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달라져야 하겠지만 사실은 네. 저도 여기서 쉽게 다가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네. 제가 이 원우 씨한테 이 나레이션을 읽어달라고 했었는데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민을 사실 이 영화를 보면 하게 되지 않나 싶었어요. 그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 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제가 이 영화 보면서 계속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들었던 게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폭발물 제거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잖아요. 네. 근데 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우리 네. 군대가 저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임무 수행을 해야 하지? 전 이게 가장 근본적이었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약간 미국의 영웅주의, 지구의 어떤 경찰 국가로서의 소영웅주의를 네. 이 영화에서도 드라이하게나마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네. 이 영화가 제작된 게 2009년이잖아요. 네.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예요. 그렇죠. 근데 오바마 정부는 사실 서서히 중동에서 엑시트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고요. 네. 사실 이라크 전쟁은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 그쵸. 그러니까 미국 내뿐이 아니라 엄청나지. 우리나라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지지받지 못한 전쟁. 우리나라도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뭐 기름 때문이다.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석유 파동도 있었고 네네. 석유에 대한 이유도 있고 처음에 미국은 그 명분을 이라크 내에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네네, 맞아요. 실험 그 징후가 포착됐다라고 네. 했지만 아들 부시 대통령이죠.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더욱 그 지지받지 못했던 그쵸. 전쟁이죠. 그래서 네. 정권이 넘어가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그게 또 그렇죠. 되기도 한 거고요. 네. 미국이 또 그리고 2008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면서 그렇죠. 사실 안전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때 이제 돈은 돈대로 쓰고 미국이 계획했던 것들, 네. 그러니까 뭐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라크에 핵이 있다는 의심으로 시작한 전쟁의 명분은 개전 초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서 완전히 파괴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게 민주주의의 전파다. 네. 중동에 이제 이런 민주주의를 이식하겠다. 이것도 역시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 오랜 시간 전쟁을 하면서 드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라크 전쟁이랑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쉽게 이념이나 사상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 이기 때부터 엑시트 중동 전략을 가게 되는데 네. 취하게 되는데 허트로커가 제작된 시기를 고려하면 아마도 이게 미국인들이 전쟁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아니냐. 그렇죠. 네, 그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나레이션에서 네. 요걸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걸 우리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왜 우리 귀한 청년들이 네. 가서 죽어야 돼? 라는 인식이 이제 미국 주류 사회에 팽배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네. 오바마의 엑시트에 이어서 더욱더 이제 고립주의로 갔던 게 이제 트럼피즘이잖아요. 그래서 네. 허트로커가 보여주는 인식은 곧 미국의 전반적인 전쟁 참여에 대한 인식이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바로 영화의 첫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오프닝 시퀀스에서 폭발물 제거를 수행하는 그 무인 로봇이 네. 무인 로봇 수레가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가다가 네네. 움직이다가 결국 밖에 빠져버리거든요. 이 수레를 바라보는 관객의 심정이 어쩌면 미국민들이고 그 수레가 허트로커, 즉 이것이 터질 것이라는 느낌을 받은 미국일 수 있다. 네. 요 상황으로 저는 이 영화의 어떤 제작된 시점이 그런 네. 여론을 타고 있었던 그쵸. 게 아닐까. 그렇게 좀 보면서 탈중동화를 선언하게 됐던 네. 이 배경이 된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봤게 됐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을 이제 제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원우 씨한테. 베컴이라는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네. 제임스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뭐 DVD 판매상이죠. DVD 뭐 야동 판매상인데 맞아요.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서 컴플레인을 했었고 항의하고 막 대진지하게 항의하죠. 네. 근데 이제 제임스가 굉장히 어쨌든 친밀감을 쌓는데 쌓았는데 이 개구진 어린아이가 어느 날 테러 현장에 가보니까 베컴으로 보이는 아이의 시신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가 굉장히 놀라죠. 상당히 동요합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베컴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막 군부대에서 이탈해서 민가에도 막 들어가 보는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데요. 후드티 입고. 그렇죠. 흥미로운 건 그 다음 장면이에요. 사실은 베컴이 죽은 게 아니었던 거죠. 비슷비슷해서 몰랐던 거지. 뭐 마치 저 어릴 때 흑인을 보면 다 마이클 조던이라고 제가 외쳤던 것처럼. 맞아요. 사실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베컴이 이 소년이 너무나 태연자약하게 어느 날 다시 제임스 앞으로 나타난 거죠. 이때 제임스가 베컴을 좀 본체만 채하거든요.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원우 씨는 이 심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거 되게 궁금한 지점이라서 되게 잘 말씀 얘기해 주셨는데 일종의 복선 같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선이랄까 어떤 비유 같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유. 좋다. 그러니까 베컴과의 그 제임스와의 우정이 사실 그게 우정인가? 되게 물론 걔 중에는 친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인종도 국가도 다르고 그렇게 막 마음을 나누는 우정도 아니고 다만 제임스는 나는 베컴을 구하고 있어라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나는 이들의 이 이라크라는 낯선 땅에 와서 왜냐 그 사람들도 명분이 있어야 본인들이 그 폭탄을 매달고 있는 남대로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제임스의 의미는 뭐냐? 베컴과 같은 그런 꼬마들이 자살폭탄 테러에 희생당하지 않는 그런 거에 일조하고 있다. 그리고 난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긍심 같은 게 오히려 진짜 베컴이 나타났을 때 흔들리는 거죠. 이거 뭐야? 내가 그러면 그 후드 집업을 입고 감수했었던 그건 다 뭐야? 뭘 위해서였던 거야? 좀 허탈감이랄까? 진실을 목도하기가 좀 두려워졌었던 게 아닌가? 일순간 그런 생각을 일단 했었어요. 전 조세프님 생각도 되게 궁금한데. 저도 이제 뭐 정답은 없으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크게 보면 원우 씨랑 첫 번째 생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전 좀 조금 더 개별적으로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인간이라는 개별적 존재가 어떤 감정이 한번 정리되고 나면 그걸 다시 들여다보기에 굉장히 머뭇거려지고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베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리한 감정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다시 뒤집고 헤집어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게 아닐까. 그런 어떤 직면이 힘들었다. 양가적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베컴에 대한 감정마저도 마치 전쟁은 곧 마약과 같다라는 어떤 은유 아닐까. 그래서 베컴을 아끼고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좋은 에너지도 어쩌면 굉장히 집착에서 비롯되는 거다. 하나의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베컴에 대한 것도 사실 진짜 오롯한 마음이 아니라 뭐 원우 씨가 명분이라고 했던 얘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거기다가 엄청 집착을 하고 베컴이라는 애가 존재해야만 마치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집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그 정도의 감정이나 깊이감이 없었던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 정도로 베컴을 왜 저렇게 갑자기 본체만 차지? 난 되게 반가웠을 것 같은데 살아있어라고 해서 되게 반겨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일종의 마음이 어느 정도 상실돼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임스 중사의 생사관은 우리들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람 죽는 걸 너무 많이 봐왔고 그게 너무 별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거에 대한 그 기쁨을 압도할 정도로 자신의 그런 마음 상태가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미 걔는 죽은 사람으로 정리를 해버렸고 게다가 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거를 바라지 않았던.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제가 왜 비유법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게 이 영화가 그 이라크전을 바라보는 입장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중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라크에 핵무기가 있다며 없다는 걸 알았으면 좋아해야지. 핵무기가 이 세상에 핵무기가 없으면 좋아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넌 왜 계속 집착을 하고 별로 이라크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고 있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문제에 대한 일종의 거대한 하나의 2시간짜리 메타포일 수 있다. 이 영화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저도. 지금도 사실 미국이 탈중동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는 탈중동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또 새로운 어떤 변곡점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뭐 사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 관점에서 일정 부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이 아니라 이제 중국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쵸. 탈중동하기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요새는 뭐 사우디와 중국의 어떤 관계가 그렇죠. 막 친밀하게 진행되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그 견고한 한 50년, 60년 그 우방의 세월이 또 이제 변해가는 걸 보면서 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나 이걸 좀 궁금하게 봤어요. 이 허트로커를 보면서도 와 이게 맞아요. 네. 간단치 않은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네. 뭐 막 노래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죠. 그랬다고요. 니네들이 뭔데 여기저기 그렇죠. 간섭하면서 다니냐. 어차피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이유도 기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중동 기름을 뭐 그런 니네들이 이렇게 설도 먹으려고 있죠. 네. 하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 아닌 음모론. 네. 근데 하여튼 그 기름 문제는 2011년도 그 무렵에 셰일가스가 터지면서 해결돼 버렸어요. 네. 미국은 이제는 그게 중요한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네. 중동에서 기름 안 사와도 됩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다만 셰일가스를 할 때 환경 파괴가 되기 때문에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마음 놓고 채굴할 수 없는 것뿐이에요. 그 석유 채굴량이나 이런 거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동이랑 멀어지고 사우디랑 멀어지고 당연히 사우디는 지금 게다가 사우디는 돈도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사우디가 지금 네옴시티 만들어야 되고 사우디는 지금 이제 그 빈살만이라는 인물은 문화에 되게 꽂혀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셰일가스라는 게 나왔어. 그럼 사우디는 이제는 우리 기름이 우리의 명줄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야. 이제는 우리의 어떤 새로운 무기가 있어야 돼라고 판단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네.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로 네옴시티라는 관광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막 축구 선수들 모으고 있잖아요. 무슨 뭐 프리미어 리그 같은 거를 사우디가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명 선수들을 지금 이렇게 그렇죠. 포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우디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호날두도 가 있지 않나 사우디에? 그렇죠. 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럼 뭐 지금 뭐 손흥민이며 누구며 막 다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액을 제시하고 있죠. 돈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여차저차.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쨌든 중동에서는 나와 있고 지금 미국은 이제는 우리가 2005년도에 그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인물이 네. 유명한 책을 내잖아요. 세계는 평평하다. 그게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의 장벽 없이 하나의 네. 세계로 엮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는데 그 뒤로 지금 그 이후로 20년도 안 흘렀는데 지금 탈세계화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게 또 트럼프를 당선시킨 동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저 폭탄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남자들한테 가서 저걸 해체를 해줘야 되냐. 그렇지. 하지 말자. 그냥 우리 국민들이나 똑바로 신경 써. 지금 미국 백인 남자들도 다 굶고 있으니까 걔네들부터 신경을 써라라고 해서 탈세계화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미국은 경제든 군사든 별로 다른 나라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뭐가 낫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조세프님이 이번 에피소드를 시작하면서 했었던 질문. 폭탄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남자한테 갈 거냐 말 거냐. 내가 가기는 싫지. 근데 미군이 간다면요? 막 아주 훈련도 많이 받고 막 방호복도 있고 약간 터져도 좀 덜 다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걸 미군을 떠나서 네. 우리는 어떤 전문가 집단에게 기대하죠. 뭐 그렇게 시환하면 한다면 누군가 가준다면 가야 한다라고 또 주장하죠. 그러면 가야 한다고 네, 주장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바로 미국이 행했었던 경찰 국가의 사실은 모습이기도 한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진짜 경찰은 아닌데 그럼 거기에서 자국의 이익을 당연히 도모하지. 네. 그 경찰 노릇을 하면서 자원봉사하는 건 아닐 거라는 예상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전제한다면 부작용이 있을지언정 경찰 노릇을 하는 게 낫냐. 네. 아니면 지금처럼 지네들만 신경 쓰는 게 낫냐라고 했을 때 의외로 저는 이게 표가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경찰 국가를 하는 게 낫다고 보는 입장도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재밌는 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나왔을 때죠.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처음에 반미했죠. 니들이 뭔데?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러시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은 신용이라도 했잖아요. 민주주의를 하겠다. 비록 실패했지만. 네. 잘 이식되지 않았지만 얘네들은 최소한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고 명분을 얘기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네. 포괄적으로 진압하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이 낫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가 다시 세계화에서 이제 그 고립주의로 로컬주의로 지나갈 때 네. 지금 다시 이제 신냉전처럼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되게 이제 미중 갈등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구성이. 근데 네. 과연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될까? 이것도 좀 드는 생각이고 중동 문제를 미국이 만약에 빠지면 네.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오히려 해결이 더 요원해진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세프님은 들어요. 그런 입장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10년대 초반에 그 SNS 확산되면서 아랍의 봄 같은 거 있었을 때 네. 이집트의 무바라크라고 하는 그 그렇죠. 정권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네. 그때 막 진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SNS가 민주주의를 가지고 온다. 네. 그 무바라크의 그 친이스라엘 성향 같은 네. 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고 결국 붕괴됐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들어가고 나서 이집트가 더 개판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무바라크가 낫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나중에 겪어보고 나서는 어차피 우리가 자력갱생이 안 될 거라면 미국이 낫지 않냐라는 그런 주장들이 심심찮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만큼 하지 못하는 건 사실 미국의 어떤 그 위상도 네. 그만큼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사실 일리가 있죠. 음. 미국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걸 모두 관장할 때 네. 나왔던 미국의 어떤 뭐 물질적인 혹은 음. 물질적이지 않은 부분까지 다 포함한 어떤 편익이 네. 이제 미국이 그걸 더 이상 하지 않겠다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건 미국의 선택일 수도 있고 네. 전 세계에서의 미국의 위상에 약간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역대 지구 역사에서 네. 일종의 뭐 미국도 제국주의라고 본다면 미국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짱 아니었나. 그나마 전 약간 네. 친미적인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방식은 그나마 제일 말이 통할 것 같고 가장 덜 포갑적인 애들 아니야? 그리고 가장 문명적인 애들 아니야? 네. 말이 통할 수 있는 애들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국가의 중앙은행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네. 뭔가 전 세계를 뭔가 규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주장할 때 큰 어떤 헤게모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으로나마 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여지껏은 미국이었는데 네. 이제 그게 흔들리거나 혹은 빠진다라고 하니까 네. 국제 질서가 굉장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분쟁이나 갈등 앞에서 네.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네. 저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도. 맞아요. 그리고 미국이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기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한테는 달러가 있잖아요. 미국은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되는 나라예요. 그건 엄청난 겁니다, 사실. 지금 그리고 옛날에 금이랑 연동된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네들이 인쇄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그런 어마어마한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비해서 뭐 좀 우리도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원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거기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득이 만약에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포기한 거는 결국은 전 본인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그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편익이라는 게 일종의 저는 만족도라고도 생각하는데 네네. 언젠가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지금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계속해서 참전하면서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일종의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보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 일종의 민주주의나 이런 걸 다 이식해 보려고 하고 했는데 그게 딱 지금 사우스 코리아 하나 성공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반미 한때 굉장히 심했잖아요. 반미가 다 나가라 심했죠. 그러고. 반미가 심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갈등을 떠나서 네. 이 나라가 제대로 성장했느냐, 성공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지금 다른 모든 다 실패했거든요. 네. 미국이 전쟁에 지금 참전했을 때 한국 전쟁만 지금 유일하게 성공한 거라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익이 떨어지죠. 효율이 떨어지는 전쟁 참여인 거예요. 욕만 먹고. 네, 욕만 먹고. 그러니까 뭐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그 폭탄 두르고 있는 남자한테 가서 막았는데 막 잘 못 막았다고 막 또 욕하는 거야. 막 왜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감수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지라는 걸 감수했는데 문제는 살려놓은 놈들이 다시 테러를 한다거나 다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그래서 상당히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네네네. 왜냐하면 미국에 있어서는 일종의 자존심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봐라. 맞아요. 그렇지. 우리가 제대로 전파한 거 아니냐. 있지 않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뭐 반미주의자들 뭐 있다고 해도 전 또 뭐 원우 씨가 제 성향을 알겠지만 제가 아주 친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미국의 그 도움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그럼요. 있어요. 절대 없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다소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바뀌느냐. 진정한 21세기는 이제 시작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 아주 먼 훗날의 후손들이 이거를 정의할 때는 오히려 지금 이 시기의 이 특성을 21세기의 특성으로 2020년대에 비로소 진정한 21세기가 시작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국 대통령도 이제 정말 미국만 생각하는. 너무 재밌는 게 미국에서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파업이 일어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서 파업에 찬성을 해요. 그다음에 트럼프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들끼리만 경쟁을 하고 그런 성향이어야 대통령이 당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일종의 패러다임이죠. 우리 박근혜 문재인 그때도 다 같이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했던 것처럼 비슷한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우리들이라도 똑바로 신경 써라는 게 지금 미국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미국만 득을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허트로커가 사실 얘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그런 류의 비유법들을 되게 많이 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이제 2009년 무렵에 아직까지 이라크 전쟁이 이제 넓게 보면 아프가니스탄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와중에 제작된 이 영화가 네. 요약하고 있는 그 전쟁에 대한 미국인의 어떤 입장, 네. 그 당시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종의 아카이브 역할도 하고 있는 사료가 아닌가. 그래서 뭐 중동 문제를 이야기를 계속 지난달부터 조금씩 드리는 것 그렇네요. 같은데 네네. 재밌어요. 근데 저 중동 얘기 그래서 하는 거 뭐 좋아요. 기회가 된다면 때때로 네.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좋습니다. 이제 또 너무 거시적으로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의 한 줄 평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좋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아주 짧습니다. 네. 불편하지만 음.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그냥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뭐 중동 문제까지 가지 않아도 불편하지만 내가 결코 편치 않지만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게 뭘까?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그런 것도 조금씩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원우 씨 이야기랑 되게 비슷한데요. 정말 내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냐? 저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네. 나 외면해도 되는 거냐? 네. 이거를 이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우리 문화권 혹은 더 좁히면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이 되면 제가 거기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불편하지만 내가 마냥 외면할 수 없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나는 어느 선까지를 내 삶에서 그거를 정리할 수 있을까? 네. 영화 보면서 조금씩 이번 작품은 인간의 심리를 그쵸. 이번 작품도 그렇고 원우 씨가 다룬 작품도 그렇고 네. 다룰 작품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내면적으로 많이 살펴보게 하는 작품들이더라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네. 자체가 우리를 되게 극단으로 밀어붙이기 극단으로 때문에. 밀어붙이고 네. 그래서 그 극한적인 상황에서 맞아요. 인간이 갖게 되는 그리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심정들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좋습니다. 아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밀도 있는 영화니까 네. 심호 크게 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다른 전쟁 영화 한 편을 들고 나타나도록 할 텐데 만약에 이 에피소드가 10월 12일 날 올라간다면 네. 어제가 호우 시절 3주년이었어요.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고생했다 원우야. 조 셰프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4년 차 이제 만 3년이 된 거죠. 네, 다음 4살이 주에. 됐으니 네. 이제 4살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